1987년 10월 27일 화요일 제9차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경향신문 석간 1면에는 투표율 상호의 50% 넘어라는 머릿 기사가 실렸다. 이날 경향신문은 국민투표에 나서는 전국 곳곳의 표정도 전했다. 오전 7시부터 전국 13,634개의 투표구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서울구로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간대별로 조를 짜 투표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고, 농민들은 들로 나가기 전에 일찍 투표를 나섰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 부부도 이른 아침 투표에 나섰다. 온 국민이 참여해 민주주의를 과시했다며 투표 상황을 독려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가 실시됐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조금 어색해 보인다. 오랜 시간 제야 활동을 벌인 두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했다. 이날 경향신문에는 국민투표 기사와 함께 두 김씨의 새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담겼다. 대선 50일을 앞둔 시점, 야권이 양분될 것이 확실시됐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부활한 대통령 직선제는 분열된 야권을 이긴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으로 출발했다. 1992년 10월 29일 이재국 수도권 사회부 기자는 경향신문 기자 메모 코너에 이렇게 썼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극심한 혼란의 돌발적인 발생도 없이 이날이 밝았다. 이날은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휴거가 예고됐던 다음 날이었다. 10월 28일 세계가 종말하면서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종말론이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14대 대선 D-50의 아침이 밝았다. 이날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소식보다는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출마설이 논란이 됐다. 김 회장은 출마설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이날 이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15대 대선 50일 전인 1997년 10월 29일에는 주가 500선 붕괴, 세계 증시도 폭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향신문 1면을 장식했고,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대선을 앞둔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단일화 협상에 타결해 김대중 총재를 양당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대선 전국의 주요 이슈로 소개됐다. 두 사람의 단일화는 DJP 연합이라고 불렸고, 이에 반해 여당인 신한국당은 내분에 쌓였다.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는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단일화에 성공한 야권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 총재는 단일화로 힘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단일화는 16대 대선 50일 전에도 쟁점이었다. 2002년 10월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 20일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당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노 후보가 정 의원과의 단일화를 통해 이 후보를 추격했다. 대선 직전 정 의원이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결국 노 후보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6대 대선 50일 전 경향신문 5면에는 폭로 공방의 정책은 뒷전이라는 기사가 담겼다. 2007년 10월 30일은 17대 대선 50일 전이었다. 진보 정치를 앞세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위기 상황임을 자인하며 창당 정신을 잊었는지 반성한다며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권 후보는 17대 대선 D-50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2-3%대에 머물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한 것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17대 대선에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독주했다. 대선 D-50 당일 경향신문에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 후보가 대한상의를 방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소식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문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전경련을 방문해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는 대조적인 표정을 함께 담았다. 하루 전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선 후보와 당대표 중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18대 대선 50일 전인 2012년 10월 30일의 경향신문 1면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동생인 이상득 의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보관 중인 현금을 줬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게 6억 원을 빌려준 자금 역시 이상은 회장이 보관 중인 현금이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이 활동하던 시기였다. 당시 야당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또 다른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였다. 대중 강연을 통해 인기를 얻었고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며 정치 행보에 나선 안 후보는 높은 지지를 받으며 무소속임에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다. 대선 D-50 당일 경향신문에도 야권 단일화 경쟁, 본궤도 올랐다는 기사가 실렸다. 결국 하루 지난 10월 31일 문 후보 측이 안 후보 측에 정식으로 단일화를 제안했고, 문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택됐다. 하지만 단일화의 효과는 결과적으로는 먹혀들지 않았다.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됐다. 탄핵과 촛불 시위의 영향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세주자로 평가받았다. 당시 문재인 독주는 언제까지 갈까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렸는데, 결과적으로 대세로는 대선 당일까지 유지됐다.